앞으로 한 달간 한국인이 아마존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해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낸 브랜드의 스토리를 시리즈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마존에서 김을 팔아 연매출 130억 브랜드가 된 김미씨위드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만든 영상에서 영감을 얻어 크고 작은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뿌듯했지만 저 역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해외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 만큼 문득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저는 자잘한 기술이 많고 추진력이 좋은 편입니다. 솔직히 유튜브에 시간을 쏟지 않았다면 지금쯤 뭐라도 만들어 팔며 돈을 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하던 일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고만고만한 것들이었겠죠. 비록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내고 있는 시간도 꽤 유의미하다는 것을 최근 들어 느끼고 있습니다. 뭐랄까,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다고나 할까요? 문제는 큰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적게는 몇백억에서 많게는 몇천억까지 매출을 내고 있는 브랜드들을 분석하다 보니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그럼 애초에 미국을 타깃으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미국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한국인의 성공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고 함께 성장하시죠. 김미는 한국계 미국인인 애니춘과 그녀의 남편인 스티브 브로드에 의해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이들은 식품 브랜드를 CJ푸드에 매각한 경험이 있던 연쇄 창업가인데요.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던 중 콩이나 케일칩 같은 야채 기반의 건강 스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고, 당시 미국에서는 낯선 식재료였던 김의 가능성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김이 일부 아시아 문화권에서만 먹는 특이한 재료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씨위드로 직역하면 바다에서 자라는 잡초에 불과했죠. 김미는 사업 초기부터 김을 케일과 비교해 영양학적 가치를 강조하며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김을 반찬이 아닌 감자칩이나 나초를 대체할 수 있는 스낵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김에는 건강상의 이점 외에도 정말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김은 재배 시 비료나 물이 필요하지 않고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속 가능한 식물인데요. 즉 김은 미국의 젊은 세대가 가치 있게 평가하는 모든 요소를 갖춘 식품인 것이죠. 하지만 생소한 식품일수록 제품력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왜 이걸 소비해야 하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김미는 디자인과 브랜딩으로 낯선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했습니다. 패키지에는 한국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 아보카도와 라임, 올리브 등 재료 이미지를 배치해 소비자들이 한눈에 제품의 맛을 추측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김미는 김을 뜻하는 동시에 기브미의 줄임말로 영어로는 김을 더 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언어 유희를 통해 브랜드를 재치 있게 전달하며 소비자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출시와 동시에 홀푸드에 입점해 건강식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했고, 아마존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며 카테고리가 없는 식품이라는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당시 오프라인 마트에는 김 코너 자체가 없어 사람들이 김을 반찬인지 과자인지 구분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김미는 헬시칩이나 오가닉 스낵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 유입을 유도하며 김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들도 익숙한 범주 내에서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샘플링 이벤트와 푸드 박람회에 참여해 잠재 소비자들이 직접 맛을 경험하게 하고, 웹사이트에 다양한 활용법을 제안하며 단순한 간식이 아닌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로 인식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이라는 단일 재료를 바탕으로 맛과 형태의 다각화를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소금과 와사비같이 친숙한 맛으로 시작한 김미는 칠리 라임과 불고기 등 보다 개성있고 실험적인 맛을 추가하며 선택의 폭을 넓혔고, 휴대용 김과 김칩 등 형태를 다각화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선택지도 제공했죠. 이러한 시도들은 생소한 해조류에 불과했던 김을 보다 친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김칩은 짱과자나 감자칩을 대체할 수 있어 아이가 있는 부모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간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덕분에 어린 소비자에게 김은 건강한 간식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고, 이 경험은 김을 다시 찾고 꾸준히 소비하는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혹시 이런 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 먹던 군것질거리를 어른이 되어 양껏 먹는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어린 시절의 식경험은 단순한 맛있는 기억을 넘어 감정적으로 각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어릴 때 먹은 음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며, 짧은 노출이라도 장기적인 식품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어릴 때부터 브랜드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평생 김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김미는 MZ세대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참여율이 높은 건강음식 브랜드 6위에 선정될 정도로 SNS를 통해 소비자와 활발히 소통하고 있죠. 특히 브랜드 마스코트인 거북이를 활용해 지속가능성과 해양보호라는 핵심 가치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진행한 라이크 한 개당 1달러가 기부되는 캠페인에는 10,000명 이상이 참여했고, 해양 보호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해양 사진 작가들과 협업해 제작된 거북이 영상들은 수십만 명이 시청하기도 했죠. 이렇듯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김미의 진정성은 MZ세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잠깐, 요즘 미국에서 비비고가 잘 나간다고 하는데 대기업이 진입했으니 김미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요?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두 브랜드는 전혀 다른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비비고의 목표는 한식의 세계화입니다.
패키지에는 스낵이라고 적혀 있지만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김밥이나 볶음밥 등 한식과 어울리는 활용법을 제안하고 있고 한글과 오징어 게임 같은 K컬처 요소를 전면에 내세워 한국적인 것을 좋아하는 소비자를 겨냥하고 있죠. 반면 김미는 한국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요거트, 스무디, 과카몰레와 같이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메뉴에 김을 접목함으로써 이질감을 신선함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식재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타깃했습니다. 즉 비비고는 김을 한식의 일부로 판매하고 김미는 김을 트렌디한 식품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김미는 북미 지역 김시장에서 17%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초기에 김미는 유기농 전문 매장과 아시안마켓을 중심으로 판매되었으나 현재는 코스트코와 타겟 등 대형 마트 체인은 물론 편의점과 학교 매점에도 입점해 대중에게 널리 소비되는 식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린맛이 거북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들은 고소한 견과류 같은 풍미가 난다, 가볍고 바삭해서 먹다 보면 멈출 수 없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뀌게 되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함량 대비 가격이 일반적인 과자보다 10배 이상 비싼 김을 왜 간식으로 먹냐고요? 김미는 높은 가격이 납득될 수 있는 명확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김미에 사용되는 김은 한국의 청정 해역에서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된 김은 한국에서 로스팅과 시즈닝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전 세계 김 수출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프리미엄 원산지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재배 및 가공 방식이 소비자에게 왜 이 가격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을 제공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김미가 한국산 김을 미국에서 브랜드화시킨 후 다른 나라들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와 호주, 유럽 같은 서구권뿐만 아니라 중동까지 수출되고 있죠. 지속적인 브랜드 확장과 유통 채널 확보에 힘입어 김미는 2021년 이후 연평균 40%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키우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식재료인 김이 미국에서 브랜드화되고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익숙한 것을 새로운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전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익숙한 것일지라도 낯설게 바라보고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줄지를 고민하는 시각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마지막으로 김미 시위드의 성공 스토리를 세 줄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인에게 낯선 김을 케일과 비교해 영양학적 가치를 강조하고 감자칩을 대체할 수 있는 스낵으로 포지셔닝해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두 번째, 건강 트렌드뿐만 아니라 바다 생태계 보호와 연계한 캠페인, 마스코트를 활용한 SNS 콘텐츠 등을 통해 가치 소비에 민감한 MZ세대와의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냈다. 세 번째, 아마존을 시작으로 대형마트 체인과 편의점, 학교 매점 등 미국 전역으로 유통망을 확장했고 해외 주요 국가에도 진출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 오늘은 김을 트렌디한 건강 간식으로 재해석해 글로벌 브랜드가 된 김미 시위드의 성공 스토리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